오늘은 우리가 두보시의 언해인, 즉 두보시를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한 버전의 고전 문법적인 현상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사실상 어려운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겠지만 좀 정신을 차리고 쌤과 한번 흐름을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쌤이 좀 전반적인 필기를 다 마쳤어요. 이걸 또 이제 다 적으면서 설명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거는 좀 적을 것도 많고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일단 쌤 설명을 따라하고 따라 듣고 그 다음에 한번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여러분, 나라희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그래서 나라 히읗 종성 체언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나라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기억하면 좋을 게, 히읗으로 시작하는 조사는 웬만하면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쌤이 거의라고 적는 이유는 없는데 혹시라도 하나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히읗으로 시작한 조사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히읗 종성 체언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의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파망하니라는 건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망이라는 명사에 동사와 전미사인 하를 붙여서 파망하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 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맥화, 여러분 이 부분도 봐야겠죠? 자, 매가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거기에 접속조사 과가 붙으니까 히읗과 기역이 붙어서 거센 소리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가람은 고유어로 강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뿌는요, 여기서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겁니다. 뭔가를 한정하는 의미로 쓰인 거죠. 자, 이걸 또 우리가 어두자음군, 시옷계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어두자음군이라는 건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무리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자음이 한꺼번에 쓰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합용병서라는 거는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병자거든요. 나란히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합용병서가 어두자음군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합용병서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 원리의 느낌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시옷계 합용병서는 시옷과 비읍을 나란히 써서 글자를 만들었다. 교묘하죠? 자, 그다음에 어두자음군은 그러한 합용병서를 단어의 첫머리에 적으면 그게 어두자음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에 시옷 비읍이 적히면 얘는 합용병서를 단어의 초성에 썼네, 어두자음군이자 합용병서가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여러분 이런 글자가 있다 쳐봐요. 요런 글자가 있다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합용병서가 쓰인 거지 어두자음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어두자음군과 합용병서가 일치하는 말은 아니에요. 얘는 합용병서가 단어의 초성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합용병서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잣은 여러분 옛날 말로 성이라는 뜻이고요. 안의 봄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중요시 여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여러분 안은요,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시옷이라는 관용급 조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히읗이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용급조사 앞에서는 히읗이 안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볼 법한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봄은요, 계절 봄입니다. 애는 부사급조사예요. 성안의 봄에, 이런 말이에요. 풀와 나무뿐. 자, 여러분, 풀와, 우리가 현대국어였다면 풀과라고 했겠죠. 자, 근데 지금 중세국어에서는 이 과 대신에 와를 썼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접속조사도 와도 있었고 과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음과 리을 뒤에서는 와를 썼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자음 뒤에서는 과를 썼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리을 뒤에 쓰는 거니까 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풀도 풀이라고 했던 이유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원순 모음화가 뭐냐? 두 입술 소리인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이나 쌍비읍 아래의 평순 모음인 의가 원순 모음인 우로 바뀌는 게
원순 모음화예요. 한마디로 중세 때는 안 바뀌었으니까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자, 나모뿐, 여러분 나모도요 원래는 기역 덧붙임 체언이에요. 한마디로 모음 앞에서 기역이 덧붙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뿐이라고 해서 모음이 아닌 자음이 왔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모를 쓴 겁니다. 자, 여러분 기패또다는요 기퍼 이또다에서 이 퍼잇이 줄어들어서 팻이라고 적힌 거예요. 자, 기퍼 이또다는 무슨 말이냐면 깊다 플러스 연결어미 거기에 있다가 완료상의 보조용어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아어 있다라는 말이 완료상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세 때도 똑같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깊어 있다라는 거는 이미 깊었고 깊은 상태의 지속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친구들이 또 놓치기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여기에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가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가 지금 영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도 문법적으로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는 뭐 감동의 선호말 어미인데 이거는 웬만한 고등부에선 잘 물어보지는 않는 거다. 자, 얘는 깊어 있도다의 줄임말. 시절을 감탄호니, 여러분 감탄호니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요. 이 오가 1인칭 화자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다 라는 거를 잘 봐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절을 감탄하다의 주체는요 나예요. 그쵸? 화자, 내가 시절을 감탄하니 이런 말입니다. 자,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 자, 여러분 고지는요 곧 이 주격조사인데 얘가 이렇게 연음이 돼서 고지라고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당시에도 우리가 이어적기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꽃입니다. 꽃. 현대국어로. 따라서 이게 이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유어의 된소리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중세 때는 고유어의 된소리화가 아직 안 됐었고 이때는 이제 현대에서는 됐구나라고 봅니다. 자, 눈물을 이라고 되죠. 눈의 물을 이란 말이죠. 자, 이것도 눈. 그 다음 관음조사, 그 다음 물, 또 원순 모음 안 됐던 거죠. 위에 나와 있죠. 우리가 두 입술 소리 아래에서 의가 우로 바뀌는 건데 중세 때는 안 바뀌었으니까. 자, 물을 이것도 이어적기 되어 있죠. 뿌리겠고, 여기서 또 합용병사 나왔죠. 뿌리게 하고 라는 거죠. 즉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다라는 건 여러분 개하다가 사동 표현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동 표현이라는 거는 하게 하다 뭐뭐하게 만들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의였음을 슬후니 여러분 여의여 있음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여의다가 이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의다, 여해다, 이별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의여 연결어미 있음을 여기서 이 시가 이시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완료상의 보조용어미고 음은 명사형 종결어미인데 이게 시음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의여숨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또 끊어적기 돼 있죠. 이게 끊어적기도 있고 이어적기도 있어요. 자, 슬훈이 여러분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원래 기본형이 슬타인 거예요. 슬타. 그쵸? 이게 슬프다는 거죠. 그 다음 우가 1인칭 화자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예요. 우리 아까 감탄호니에 있었죠. 즉 여의였음을 슬훈이의 주체가 누구냐면 화자예요. 내가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이별에 있음을 슬퍼하니 이런 말이에요. 새 마음을 놀래나다. 여러분 이 새가 new 할 때 그 새로움이 아니라 그 조류 새예요. 그래서 새라는 명사 뒤에 주격조사가 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를 영형태로 쓰잖아요. 따라서 얘는 지금 반모음 이 뒤이기 때문에 영형태의 주격조사를 쓴 거예요. 자, 새가 마음을 놀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어적게 돼 있죠. 마음을 목적격조사 놀래나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기본형이 놀라다예요. 거기에 사동전미사 이, 그다음 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놀라 이 여기가 합쳐져서 애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새가 내 마음을 놀라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즉 한마디로 꽃이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봉화가 석 달을 니해지니 여러분 자 봉화라는 거는 우리가 소식을 전달하던 수단이잖아요. 불 피어서 이 짝대기 이가 바로 주격도사입니다. 석 달을 여러분 여기도 이어적기 되어 있죠. 그쵸? 목적도사에 니해지니 여러분 자 이거는요. 자 원래 기본형인 니다 에서 시작이 된 거죠. 니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다 할 때 그 있다예요. 자, 거기에 연결어미 그 다음에 이시는 완료상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니어져 있으니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세모로 되어 있는 게 반치음이에요. 자음으로. 근데 이 반치음이 발음상 Z 발음하고 되게 비슷해요. 니제시니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니저이시니 이런 느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애모음이 중세 때는 이중모음이어서 이로 다 풀어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니저이시니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도 이로 풀어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유의해야겠죠. 집잇 음서는 만금이 사도다. 그러니까 집이는요, 집의 시옷. 이게 되게 특이한 기법인데 집이라는 명사에 의라는 부사격 조사 별표 5개죠. 이게 관역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예요. 그다음 시옷은 관역 조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역하자면 집으로부터 오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음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조사 만금이, 여러분 만금 이제 만 개의 금, 엄청 귀하다는 말이겠죠. 만금이 사도다. 여러분 이도 되게 중요하죠. 이 이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만금보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만금보다 사도다. 여러분 이 사다가 옛날 말로는 값지다였어요. 그래서 만금보다 값지다라는 거야. 뭐가? 편지가 엄청 귀하다라는 말인 거죠. 자, 샌 머리를 긁으니 또 저르니. 자, 여러분 샌은요, 우리가 이제 머리가 새다 해서 하얗게 됐다라는 뜻이죠. 새, 니은, 관형사형 전사음이 머리를 긁으니라는 것도 여기도 우리 아까 봤던 1인칭 화자를 표현하는 우 또 나왔어요. 슬훈이랑 똑같은 거죠. 즉 누가 샌 머리를 긁어? 화자가 하얗게 샌 머리를 긁으니, 또 저르니, 짧으니 이런 말이에요. 머리가 짧으니 다 비녀를, 여러분 비녀가 비녀예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꽂아서 머리 고정하던 거 알죠?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 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사실 볼 게 크게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중요한 것들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끝내자면 이런 1인칭 화자 선어 말음이 이런 거 잘 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 의가 부사격 조사다 라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 두시 언어에서 가장 문제 내기 좋은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가 주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다.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새 마음을 놀래나다. 이 부분도 이 새가 뉴가 아니라 조류새이고 주격조사가 생략된 케이스다라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두시 언어는 조금 천천히 정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걸 이렇게 좀 멈춰서 필기를 좀 잘 옮기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나라고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두시 언어가 초간본이 있고 중간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쌤이 지금 초간본을 보여준 거다 보니까 얘는 근대국어가 아니라 중세국어인데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세국어 버전입니다. 나중에 두시 언어를 한 번 더 번역을 해요. 그럼 근대국어 버전의 두시 언어가 또 있어요. 자, 이건 일단 중세국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